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알파 1 롱텀 리뷰입니다. 이제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카메라죠. 2년 좀 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나온 지 오래된 카메라를 스펙을 쭉 읊어가면서 리뷰를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실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리뷰는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 말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느낀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분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카메라 조작성부터 살펴볼게요. 조작성 좋아요. 다이얼 많고 버튼들 위치 좋고 조이스틱 진짜 환상적이고, 여기 AF 온 버튼 그리고 뭐 노출 고정 버튼 이런 것들 엄지손가락에 척척 감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립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이 쉴 수 있는 위치가 저는 꽤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잘 잡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손이 좀 크니까 카메라가 작아가지고 제 손에 조금 작긴 해요. 그래도 그립감 자체는 되게 좋고요. 이렇게 움푹 파였고 손가락 들어가는 위치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커스텀 가능한 버튼들, 버튼이 많기 때문에 커스텀 가능한 버튼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카메라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커스텀 버튼 몇 개 있는 걸로는 다 할당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컸어요. 하지만 그게 귀찮더라도 여기 FN 메뉴를 잘 설정해 놓으면 FN 버튼 누르고 선택하고 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메뉴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FN 메뉴의 초기 세팅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FN 메뉴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조작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이 카메라가 전원 온오프 시간이 좀 느리고 전원 온오프 시간이 되게 느리고 사진 영상 전환할 때도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모든 것이 빠른 카메라인데 왜 이 전원 켜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그리고 사진 영상을 전환할 때도 요 위에 버튼 눌러가지고 다이얼을 전환해야 되고, 요즘에는 별도로 이렇게 레버나 다이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조작성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현존 최고의 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5천만 화소의 손실 압축으로는 30연사, 무손실 압축으로는 20연사, 블랙아웃 프리까지 지원하는, 이건 사실 지금 들어도 정말 충격적인 스펙을 자랑하는데, 이게 버퍼 비우는 속도도 빠르고, 아무튼 연사 쪽 관련해서 이렇게 고화소의 고연사를 찍어낼 수 있는 카메라는 아마 얘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30fps라는 연사 스펙에서 좀 아쉬웠던 게, 일단 서드파티 렌즈, 뭐 시그마, 탐론 이런 렌즈를 썼을 때는 30프레임이 안 되고요, 30연사가 안 되고, 그리고 기계식 셔터로 바꾸게 되면 10연사가 가능한데 10연사가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전자 셔터가 워낙 훌륭해서 기계식 10연사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스펙적으로 기계식 10연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제한이 있어도 연사에서 어쨌든 간에 최고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도 최고의 연사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리드아웃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리드아웃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롤링 셔터가 없는 전자 셔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전자 셔터를 쓰게 되면은 일단 32,000분의 1까지 셔터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2 렌즈 같이 조리개가 1.2까지 열리는 그런 렌즈도 야외 촬영을 할 때 부담 없이 풀 개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전자 셔터를 쓰면은 무소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한 뭐 세미나 현장 같은 곳, 아니면은 뭐 애기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런 등등 꽤나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기존에 이제 메카니컬 셔터를 쓰는 카메라도 전자 셔터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이 카메라는 전자 셔터의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리드아웃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가 이게 기계식 셔터를 썼을 때랑 전자식 셔터를 썼을 때 화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장점이었고요. 또 영상에서도 이 리드아웃 스피드가 빠르다는 장점은 두드러지는데 4K에서 롤링 셔터 엄청 적어요. 이거는 뭐
얘가 이제 오버샘플링을 안 하고 픽셀 비닝으로 4K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도 있는데 4K보다는 롤링 셔터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8K에서 롤링 셔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충분히 퀵펜, 핸드헬드 가능한 수준이고 FX3에서 보여주는 롤링 셔터 젤로 현상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줘요. 그 다음은 이 카메라가 플리커 프리를 지원하는 카메라는 많은데 일단 이 카메라는 플리커를 정말 여러 단계로 억제해 줍니다. 일단 그냥 찍어도 플리커가 잘 안 생겨요. 왜 잘 안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카메라를 찍을 때 플리커가 생기는 것도 이 카메라를 찍으면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셔터 속도를 미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 안 된다. 그거조차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메커니컬 셔터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플리커를 한 번 더 억제할 수 있죠. 진짜 이 카메라 쓰면서 단 한 번도 플리커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플리커라는 게 이제 촬영을 할 때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여줘가지고 부작용이 있었던 게 얘로 그냥 막 찍고 다니다가 다른 카메라로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플리커가 쫙쫙 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얘는 플리커 관련해선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순간광 촬영도 많이 하는데 순간광 촬영을 할 때도 얘는 전자식 셔터로 200분의 1초까지 플래시 동조가 가능하고 그래서 순간광 촬영할 때도 저 그냥 이 카메라로 전자셔터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기계식으로는 400분의 1초까지 동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400분의 1초까지 써본 적은 없지만 야외에서 이제 순간광 촬영을 하신다던가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도 얘기를 해봐야죠. 오토포커스는 진짜 좋습니다. 사실 뭐 소니 유저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개인적으로 포커스 검출은 캐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 뭐 패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단사로 찍거나 아니면 저속 연사로 착각 이 정도로 찍을 때 움직임이 크지 않은 피사체를 촬영할 땐 캐논이 조금 더 쓰기 편했어요. 저는. 근데 소니는 약간 개 같아요. 한번 물면은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보통은 이제 포징을 찰칵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쓰기 시작하면서 모델한테 그런 포징을 요청하지 않고 영상 디렉션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디렉션 드리고 저는 그냥 두루룩 찍어요. 이렇게 연사 치면 그냥 다 맞아 있어요. 이 카메라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지속광 조명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움직임 예측할 수 없고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도 처음에 눈 검출은 저는 캐논이 잘하는 것 같은데 얘가 알파1이 조금 눈 검출이 늦다 해도 한번 눈을 잡으면은 이제 캐논 카메라보다 훨씬 잘 따라갑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 다 맞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냥 아쉬운 부분은 이제 피사체 검출에서 오토 모드가 없어요. 제가 일상에서 알파1 카메라를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저처럼 뭐 육아 육묘 같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 인식, 동물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카메라가 알아서 잡아주면 좋은데 얘는 오토 모드가 없기 때문에 사람 찍을 때는 사람 모드로, 그다음에 동물 찍을 때는 고양이 찍을 때는 동물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래쪽 단축키로 할당해 놓고 쓰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거 알아서 잡아주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요즘 카메라들은 다 알아서 잡아주니까 아마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랑 LCD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LCD부터 얘기를 하자면 얘는 쓰레기예요. 스위블도 안 되고 4웨이 틸트도 아니에요. 그래 뭐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그냥 틸트 액정만 해도 충분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144만 도트?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플래그십에 이런 LCD를 넣었다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믿을 수가 없고요. 아마 다 쉴드 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944만 도트의 OLED 뷰파인더는 매우 좋아요. 찍은 사진 찍어놓고 리뷰할 때 좋고,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 이제 확대해가지고 포커스 맞춰놓고 이제 롤 누르고 이럴 때도 좋고, 심지어 이게 뷰파인더랑 LCD 품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통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찍게 돼요. 허리 숙여가지고 이 뷰파인더로 볼 때는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이 뷰파인더가 240 프레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배터리 광탈의 원인이긴 하지만 운동 경기 같은 거, 야구장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다가 확 이렇게 되게 돌거든요. 그럼 이 뷰파인더가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미가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240 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진짜 앞만 빠르게 움직여도 그냥 뷰파인더를 볼 때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240 프레임으로 이제 뷰파인더를 주사율을 설정을 하면 뷰파인더 화소가 좀 작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크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배터리. 배터리는 요거 MP의 FZ100 쓰는데 전 이 배터리 좋아합니다. 작고 가볍고 오래가고 가격도 저렴하고 호환 충전기도 잘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 플래그십에 바라는 엄청난 배터리 수명을 기대하긴 좀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 안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플래그십 카메라들에 비해서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A1이 알파1이 기능이 너무 많고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무선실 압축 로우 20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뷰파인더도 240 프레임을 지원하잖아요. 스포츠 촬영 같은 걸 한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진짜 1시간 만에 배터리 다 쓰는 거 가능해요. 웨딩이나 행사 촬영처럼 적당히 한 10연사 정도로 해가지고 프레임 속도도 안 올리고 표준으로 놓고 쓴다 쳐도 진짜 빡세게 계속해서 촬영을 하면 진짜 2시간 정도는 배터리 다 씁니다. 심지어 일상에서도 그냥 애기 데리고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 찍어도 배터리가 하루 집에 돌아올 때쯤 다 닳아 있어요. 이게 전자 셔터라서 많이 찍게 돼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배터리가 빨리 닳고 느낌적으로도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 배터리가 좀 아쉽긴 하고 영상 촬영할 때는 사진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상 촬영할 때도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상업에서 8K 촬영을 거의 하진 않지만 이제 8K 촬영 테스트를 해보면 2시간 정도 찍히더라고요. 손떨방 켜고 4K 촬영을 할 때도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조금 안 되게 찍힙니다. 근데 실제 촬영할 때는 이 LCD 액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LCD에 비해서 뷰파인더를 보게 되면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긴 해요. 하지만 사진처럼 배터리가 크게 빨리 난다고 느끼진 않았고, A1으로 뭐 영상을 자주 찍진 않지만 가끔 이제 카메라로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땡겨서 쓸 때는 있는데 배터리 4개 정도 들고 가가지고 영상 촬영에서 부족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성능, 비디오 성능 역시 저는 알파1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8K 422 10비트에 30p 촬영까지 가능하고 4K 422 10비트에 120p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살짝 그룹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XAVC HS를 사용한다면 V60 SD카드만 있어도 녹화가 돼요. 이 카메라로 영상 하실 거면 V90 카드, 뭐 CF 익스프레스 A 카드 이런 거 비싼 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8K 30p랑 4K 120p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굉장히 좋게 메모리 카드 구성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용량 자체도 너무 크거나 하지 않고 합리적인 데다가 이게 편집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인텔 PC를 쓰신다든가 M1, M2 맥북 프로 이런 걸 쓰신다면 편집도 나쁘지 않게 돌아갑니다. 듀얼 ISO 같은 경우에도 알파1은 S로그 3에서 800, 4000으로 좀 더 일상적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12800 이상의 ISO가 필요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면 저는 FX3보다 고감도 노이즈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S로그 3, S 시네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랑 영상 세팅이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영상은 셔터 속도, ISO 이런 것들을 고정해야 되는 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S로그 3나 S 시네톤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사진은 서속이나 ISO를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가 픽처 스타일도 저는 꺼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왔다 갔다 할 때 공유가 돼버리면 영상으로 갔을 때 다시 S로그 3로 바꾸고 사진으로 갔을 때 다시 픽처 스타일 끄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애초에 사진이랑 영상 모드를 완전히 구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시키는 것도 내가 원하는 항목만 구분을 시키게
체크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다, 영상 찍다 하는 하이브리드 슈터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얘기를 하는 김에 발열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니 카메라도 발열 이슈가 좀 있죠. 발열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사진 촬영했을 때는 제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영상 촬영 한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 전원, 끔, 온도 설정 그거를 표준으로 해두시면 영상은 거의 못 찍는 수준이에요. 발열 공고가 굉장히 빠르게 뜹니다. FX3나 α7S3랑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 전원, 끔, 온도 설정을 고로 바꿔두면 이제 실내 촬영할 때는 발열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배터리가 더 빨리 닳지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꺼진 적은 저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카메라가 웃긴 게, 발열 경고가 안 뜨고 카메라가 꺼지지 않는다 뿐이지 진짜 말도 안 되게 뜨거워집니다. 핸드헬드 하다가 화상 입지 않을까 생각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때마다 메모리랑 배터리랑 다 빼놓고 이제 좀 식혀줘야 돼요. 다 식혀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긴 촬영 같은 걸 할 때 이 카메라를 잘 안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이게 알파1이 제 카메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광에 너무 약해요. 직광에서,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 그냥 태양빛을 그대로 받고 있으면 정말 5분도 안 돼서 뻗어버립니다. 야하다 야해. 얼마나 뜨겁다고.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다시 켠 다음에 사진 모드로 바꿔서 막 30연사 갈기잖아요? 그건 또 돼요. 영상만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아무튼 직광이 굉장히 약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지만 발열에 대한 제 결론은, 실내 촬영할 때는 발열 때문에 촬영을 못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뜨거워져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그렇지 아무튼 촬영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직광을 맞는 거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우산 씌우고 다니거나 좀 태양을 가리도록 돌돌 말아서 다녀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떨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약간 모든 걸 다 가진 카메라가 인간미를 남겨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아까 배터리 너무 빨리 다니까 이 세로 그립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세로 그립이 못생긴 건 둘째 치고 탈착도 좀 불편하고, 진짜 꽉 잠그지 않으면 바디랑 세로 그립 사이에 유격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격이 있어. 그리고 여기 톱니에요. 이거 돌리는 것도 톱니라 가지고 이 돌릴 때 손 아파요. 그래 뭐 이 정도 유격, 이 정도 유격 괜찮겠지 하면서 그대로 쓰면은 가끔 촬영하다가 접점 인식을 못 하는지 카메라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꽉꽉 잠궈놔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나사가 더 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진짜 할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고, 세로 그립은 정말 너무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알파1이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최근 소니나 타사 바디들 신제품들에 비해서는 아쉬운 것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소니에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포커스 브리딩 교정 기능이 없고요, 소프트 스킨도 없고요, 업데이트된 화이트 밸런스도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데, 이 알파1은 소니가 이 정도로 카메라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소한 제가 써본 카메라 중에서는 사진 쪽에서는 최고의 카메라였어요. 분명 소니가 현재 미러리스 시장에서 탑을 먹고 있는 이유는 왕좌에 앉아있는 알파1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2년 동안 내주고 있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래그십 카메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카메라고, 그렇게 각 카메라 브랜드에서 플래그십의 모든 기술을 때려박고 사후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니에서 알파1 푸대접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캐논이나 니콘처럼 이제 2.0, 3.0, 막 4.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메이저 펌업은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못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후속 바디에 충분히 들어가서 검증이 된 기능이고,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펌웨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믿고 있었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안 해주는 거 보면 정말 알파1 마크2 나올 때까지 안 해주려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분노를 많이 내려놨는데, 아무튼
알파 1의 최대 단점은 펌업이 없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랑 비교할 만한 카메라를 생각해 보면, 이 카메라가 나온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게도 없어요. 캐논에서는 R5랑 R3를 합쳐야 이 카메라의 스펙이 나오게 되고, 니콘에서는 이제 Z9, Z8 같은 카메라가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신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스펙적으로 처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LCD 스크린이라든가 손떨림 방지 같은 기능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에 너무 훌륭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카메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비병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알파1 사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알파1의 롱텀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